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과 성질이 거의 같은데, 함수의 극한의 차이점은 함수의 극한은 연속적인 값, 그러니까 실수 값에 대해서 함수 값이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이 수열의 극한은 일반항 n이 하나씩 커질 때 A1, A2, A3 그 일반항 an이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의 극한도 수렴하는 게 있고 발산하는 게 있죠. 그럼 수열의 극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열의 극한도 이 수렴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일반항 an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하나씩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하나의 값에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면 이 수열 a는 알파에 수렴한다고 합니다. 함수의 극한과 흡사하죠. 이때 이 알파를 일반항 an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거는 알파,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an은 하슬표를 해서 알파와 같이 나타낸다. 보통은 자, 앞에 있는 이 방법으로 많이 나타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이 극한이라는 것은 일반항 an이 어디로 가까이 가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항 an은 n이 하나씩 커지면 일반항 a는 알파에 하나씩 가까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어디로 가까이 가느냐를 물었을 때 알파로 가까이 간다. 이게 리미트를 붙였을 때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n분의 1이라는 것은 일반항이 있죠. 그죠? 이거 나열해 보세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n이 1이면 1이잖아요. n이 2면 2분의 1이고, n이 3이면 3분의 1, n이 4면 4분의 1. 이렇게 해서 일반항이 n분의 1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로 가까이 가겠죠? 보니까 0으로 가까이 간다고 죠. 그래서 이 n분의 1의 극한은 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방법은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이 n분의 1이었는데 1일 때 1이 되는 거죠. 그죠? 2일 때 2분의 1이 되고, 3일 때 3분의 1이 되고, 4일 때 4분의 1이 되는 이런 값이죠. 1일 때 여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2일 때 여기 2분의 1이 되고, 3일 때 여기 3분의 1이 되고, 4일 때 4분의 1이 되는 이런 값이 된다.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원래는 x분의 1을 생각해 보세요. x분의 1.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x분의 1이 있다고 생각하면 노랗게 가는 요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이제 1, 2, 2분의 1, 3, 3분의 1, 4, 4분의 1, n분의 1. n이 하나씩 커지면 0으로 하나씩 가까이 가겠죠. 그죠? 이 n분의 1이라는 것은 함수 값은 0으로 하나씩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함수의 극한과 차이점은 뭐냐면, 자, 함수의 극한에서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x분의 1의 극한은 0이다. 이 수열의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n분의 1인 극한 값은 0이다. 이게 거의 흡사하지만 이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x는 실수값으로서 연속적인 값으로서 x가 무한대로 가는 거고, 이거는 n은 무한대로 갈 때 n이 자연수 값으로서 1, 2, 3, 이산적인 값, 자연수 값을 1, 2, 3 대입했을 때 n이 하나씩 커지면 n분의 1이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죠. 물론 극한값은 같지만 이 x가 의미하는 바는 실수값으로서의 무한대로 가는 거고, n이 의미하는 바는 자연수 값으로서 하나씩 커지는, 그러면 n분의 1도 마찬가지로 극한은 0이 되겠죠. 이게 이렇게 차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산하는 것을 살펴봅시다. 발산. 그럼 수렴하지 않는 것은 다 발산이에요. 자, 다시. 자, 일반항 an이 있는데, 이게 어떤 하나의 값으로, 유일한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전부 다 발산인 거예요. 자, 어떤 발산의 종류는, 그러면 an이 하나씩 커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 an이 극한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극한이 뭐냐 물었을 때 무한대라고 하면 틀려요. 이거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기호로 표현할 뿐이지,
이것은 극한값을 물었을 때 무한대라고 하면 안됩니다.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나타내고, 그리고 또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이 an이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서 이렇게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음수라면서 한없 작아지는 거죠, 그죠? 이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예를 한번 보면, 자, 이 3n-1 있죠, 그죠? 요거는 n을 한없이 커지면 그 일반항이 한없이 커지죠, 무한대. 요거는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n이 한없이 커지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발산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면 진동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1 플러스 마이너스 2의 n 제곱이 있는데, 이 경우에 뭐냐면 n에 1 대입해 보세요. n에 1을 대입해 보면 이게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 다음에 n에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4 해서 이게 5가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3을 대입하면 이게 마이너스 8인데 이 마이너스 7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다음에 4를 대입하면 여기 16, 이게 17이 된다, 그죠? 자, 이렇게 이게 하나의 값으로 가지도 않고 수렴하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죠. 이런 경우는 우리는 이게 진동한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수열의 극한은 모든 종류를 다 얘기했었는데, 자, 수열 an이 수렴하는 경우가 있고 수렴하지 않는 것은 전부 발산이라 그래요. 그러면 유일한 하나의 값 알파로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 수렴한다 그러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발산하는데 그 발산의 종류에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러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 그런 발산은 전부 진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극한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겠는데, 그럼 극한에 대해서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자, 이 극한의 성질을 알면은 극한 값을 계산할 때 편리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함수의 극한에서도 똑같은 성질이 있었죠, 그죠? 같은 거예요. 이거는 수열의 극한,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에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함수의 극한과 성질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수렴하는 두 수열, 이 an도 수렴하고 이 bn도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번 상수 앞을 나올 수 있죠. 이게 리미트 an, 리미트 bn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차도 마찬가지, 곱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나눗셈도 마찬가지, 전부 이렇게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는 거죠. 단 나눗셈은 bn이 0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극한값도 리미트 bn이 있죠. 이 극한값도 0이 되면 안 되죠. 이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뭐냐면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는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3도 수렴하잖아요, 그죠? 이게 3은 3 되니까 3으로 수렴하죠. 3으로 이렇게 리미트 3은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n분의 3, 이것도 n분의 3은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죠. 그래서 이 3도 이렇게 해서 3도 앞을 나와서 n분의 1, 가장 기본적으로 n분의 1이 이 n분의 1이 극한이 0이라는 이 사실로부터, n분의 1이 극한이 0이라는 사실로부터 3이 앞을 나오고, 이렇게 극한을 분배해서 3 플러스 3 곱하기 0 해서 답은 3이다. 이게 극한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을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극한을 구하라 그러면 수렴하는 수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어디로 수렴하냐면 1로 수렴하죠. 이건 어디로 수렴하죠? 3으로 수렴하죠. 이게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제곱분의 2, 이것도 수렴하고,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3-n분의 4도 수렴하잖아요. 앞에 것은 1로 수렴하고 뒤에 것은 3으로 수렴하니까 답은 3이 되죠.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는 각각의 리미트를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 이게 극한의 기본 성질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게 리미트를 분배하려니까 수렴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분자도 리미트라니까 발산하잖아요. 분모도 발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수렴하는 수열로 변형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변형하냐면 이거는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면 수렴하는 수열로 변화를 시킬 수 있어요. 뭐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의 최고차 n제곱으로 나눠보면 이게 n제곱분의 2 다음에 2가 있고 n분의 1. 그러면 이게 분자가 어디로 수렴하냐면 분자가 2로 수렴하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2-n분의 1. 분모도 1로 수렴하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제곱분의 2 그래서 1분의 2 해서 답은 2가 됩니다. 이게 원래는 여러분이 이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냐면 최고창을 비교하죠. 최고창이 개수 비다 해서 1분의 2 답은 바로 여러분이 1분의 2라고 해서 답은 2라고 하지만 요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암기한 거 이렇게 바로 풀어낸 거고 의미는 뭐냐면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은 다시 말하면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수렴하는 수열로 이걸 변화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수렴하는 수열로 변경할 수 있냐면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누면 분자도 2로 수렴하고 분모도 1로 수렴하니까 각각의 리미트를 이제 분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한 거고 그냥 이렇게 원래는 교과서 개념이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차수가 같으면 그냥 최고차인 개수 b가 답이 되는 거죠.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발산하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이게 분모의 최고차인 개수와 분자의 최고차인 개수 부호가 같으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것이고 부호가 다르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이게 속도 개념을 생각하는 건데 이게 차수가 가장 큰 게 속도가 가장 빠른 거예요. 나머지는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분모가 훨씬 빨리 이렇게 속도가 훨씬 더 빨리 이렇게 커져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무한대분의 어떤 분자는 차수가 작기 때문에 좀 미비한 거예요. 물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둘 다 무한대로 가지만 이 속도라는 개념이 있어서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극한은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풀 수 있지만 이게 의미가 수렴하는 두 수열로 변형하기 위해서 분모의 최고차원을 나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를 보면 자, 조건이 주어지고 AN이 극한을 묻고 있다. 그죠?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변형해야 되겠죠? 수렴하는 수열의 꼴로 변형이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주어진 수열이 복잡하게 주어져 있는데 보통 많이 이용되는 게 치환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AN 플러스 1분의 다음에 2배의 AN-3을 BN이라고 치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BN이라는 것은 A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을 치환하기 때문에 이게 BN이랑 4분의 3으로 수렴하죠. 그럼 이것을 AN을 BN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N-3 다음에 AN 곱하기 BN 플러스 BN 지금 이 AN이 뭐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AN을 묶어내 보면 이게 AN이라는 것은 2-AN 분의 다음에
bn 플러스 3이죠. 그죠? bn 플러스 3이다. 자, 그러면 리미트, 양변의 리미트 씌워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an이라는 것은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bn으로 표현했잖아요. 2배의 마이너스, 여기가 an이 아니라 bn이 되죠. 그래서 리미트 2-bn 그 다음에 bn 플러스 3. 그럼 이 경우에 각각에 이제 이게 다 수렴하잖아요. 그러면 요 리미트 bn, 이게 극한을 분배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bn, 리미트 3은 뭐가 되죠? 그냥 3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bn. 자, 아까 리미트 bn이 뭐라고 했냐면 4분의 3이라 했죠. 그래서 2-4분의 3 분의 이 4분의 3 플러스 3. 그러면 이게 분모 분자를 4를 곱해버리면 되겠죠. 8에서 3을 빼니까 5가 되고, 또 4를 곱하니까 이게 3 플러스 12, 그 다음에 15가 되죠. 그래서 답은 3이 됩니다. 자, 이게 이렇게 풀었는데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 리미트 a를 물었잖아요. 그죠? 리미트 a를 이게 수렴하니까 물었겠죠. 그래서 이 수렴하는 값을 알파라도 봐요. 그러면 이 리미트를 분배하게 되면, 그러면 분배해봐요. 그러면 분자는 어떻게 되죠? 이 알파, 리미트 n이 알파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3은 이렇게 수렴할 것이고, 알파로 수렴하잖아요. 플러스 1. 이게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8, 그죠? 8알파 마이너스 12는 3알파 플러스 3. 이항하면 5알파는 15. 이 알파는 3이 되죠. 아까 알파가 리미트 a는 알파로 뒀잖아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히 풀면 됩니다. 다음에 자, 이 경우에 일단 극한을 대입해 보세요. n을 무한대로 1, 2, 3 한없이 이렇게 n이 자연수 값을 가지면서 한없이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게 무한대로 가죠.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걸 우리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그래가지고 부정형의 극한이라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 이 리미트를 분배할 수 없잖아요. 둘 다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수렴하는 꼴로 변형이 되죠. 그럼 수렴하는 꼴로 변형하는 방법이 이걸 유리화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유리화해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1 플러스 n, 이 제곱에서 제곱을 빼면 n제곱 없어지죠. 남아있는 것은 4n 플러스 11. 그 다음에 n을 대입해 보세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요. 아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하면 수렴하는 수열로 변형할 수 있죠?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면 되죠. 자,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면 분모의 최고차이 루트 n제곱, n이죠. n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안에 들어갈 때는 n제곱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n제곱으로 나누면 1 플러스 n분의 4, 그 다음에 n제곱분의 11 플러스 1 위에 4 n분의 11. 이게 다 0으로 가죠. 이게 다 0으로 가니까 1 플러스 1분의 4 2분의 4니까 답은 2가 됩니다. 그죠? 자, 나중에 이 과정에서 이걸 다 생략하고 그냥 최고차항 개수만 비교하면 되죠. 루트 n제곱 최고차항이 뭐죠? 루트 1, 여기 1이잖아요. 최고차항 개수 1, 그 다음에 분자의 최고차항은 4가 되죠.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답은 2가 된다.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문제를 다르게 한번 바라볼게요. n이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죠?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이 11을 4라고 해도 무방한가요? 극한에는 변화가 없잖아요. n이 한없이 커지는데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이 숫자 11이나 4는 이건 영향을 주지 않겠죠. 값에. 극한 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m 플러스 2의 제곱이잖아요. m 플러스 2의 제곱. 그러면 m 플러스 2로 변형이 되죠. 일단 n 이렇게 변형이 되잖아요. 그럼 답은 바로 2가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극한을 계산할 때 이게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는 이 상수 11이나 4나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걸 완전 제곱골, 이거 완전 제곱골 하면 루트가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걸 완전 제곱골로 이렇게 해서 근호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m 플러스 2의 제곱과 같다고 생각해도 무방한 거죠. 그래서 앞에 것은 m 플러스 2라고 생각하고 dx 마이너스 n, 그걸 n이 소거되면서 답은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극한에서는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이렇게 변화를 줘도 관계없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수열이 극한의 대소관계인데 이게 샌드위치 정리라 그러면서 함수의 극한에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함수의 극한에서는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자연수 n에 대해서 똑같은 거예요. an, bn이 있는데 이 극한값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그죠? 알파하고 베타, 이게 극한값도 이 동호가 성립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비교를 해보면 an, bn 요거이면 이 동호가 없지만 극한을 씌우면 이 동호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동호가 있으면 당연히 동호가 있을 것이고, 그죠? 동호가 없더라도 이렇게 극한 값을 딱 씌우면 같을 수도 있는 거죠. 다음에 수열 cn이 있는데 수열 cn, 이 an하고 bn 사이에 cn이 있는 거예요. 근데 an도 알파로 가고 bn도 알파로 가는 거예요. 알파 베타 같죠? 그럼 가운데 있는 cn도 극한값이 알파다. 이게 두 번째 성질이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극한값, 자, 이 n을 구하라 이렇게 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되죠? n은 자연수잖아요, 그죠?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양변을 전부 n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n제곱으로 나누면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다음에 an, 다음 n제곱 나누어도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죠. 그래서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 그러면 전부 다 극한을 씌워보세요. 좌변에 있는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다음에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그냥 최고차항 개수 비니까 1이 되죠.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n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도 최고차항 개수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그죠? 이것도 1이잖아요. 이거 이므로 가운데 있는 an, 그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가운데 있는 an의 극한도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극한의 대수관계입니다. 자, 수고했어요. 자,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기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응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